진짜 위암공화국이라 말처럼 우리나라는 여전히 이렇게 계속 숫자가 확 줄지 않는 이유가 뭐 있을까요? 이제 위암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발생 요인 중에 가장 이제 첫 번째로 꼽는 게 환경 요인으로는 식이 요인을 꼽고 있거든요. 분당서울대병원이 낸 공식 기록인데 이게 이제 세계 최고 수준의 생존율을 보여주는 거죠. 예, 예. 사실은 사기는 치유 불가능한 위암이라는 말로 표현이 되거든요. 이 수술을 함으로써 이 치유 불가능한 사람을 치유 가능한 걸로 만든다라는 개념에서의 김철중의 이름은 낳는다. 오늘은 분당서울대병원과 함께하는 수술로 암 극복하기 프로젝트 세 번째 시간입니다. 한때 우리나라는 위암공화국이라고 불린 만큼 위암이 환자가 엄청 많았죠. 그래서 이번 주제는 위암입니다. 네, 국내 위암 치료와 연구를 선도하고 계시는 분당서울대병원 위암센터 위장관 외과팀의 서윤석 교수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근데 우리나라 위암이 특징이 진짜 위암공화국이라 말처럼 굉장히 많았지만 또 아이러니한 거는 우리나라의 의료 수준이 너무 발달해서 위암 5년 생존율이 또 세계 최고야. 그 지금 상황이 어떻습니까? 위암 상황은 발생 자체는 그래도 좀 줄었나요? 어떻습니까? 우리나라도 그렇고 세계적으로도 이제 암의 조기 검진 이런 것들이 계속 이제 강화가 되면서 대부분의 암이 전반적으로 많은 암들이 이렇게 약간은 줄고 있는 추세기는 하고요. 생존 연령이 높아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고령 환자들이 많아지면서 절대 수치로는 그렇게 줄었다고 보지는 않는데 더 많이 오래 살다 보니까는 발생을 더 많이 하지만 같은 연령대에서는 줄고 있는 거는 맞는 것 같습니다. 그 이제 우리 위암 발생과 관련해서 사람들이 관심 있어 하는 게 장상피 화상이야. 이거 장상피 화상의 정의가 뭐예요? 위장에 있는 이제 위장 점막은 소장에 있는 점막하고는 생각이 다르게 생겼는데 이거 이제 만성 염증이 계속 반복이 되면서 얘가 모양이 조금씩 바뀌게 되고 이 바뀌게 되는 게 약간 소장 점막하고 비슷하게 이렇게 느긋하게 생기면서 보이는 병리학적인 소견을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근데 그게 이제 그런 상태면은 위암 발생률이 높은 거예요. 이제 점점 이제 염증에 의해서 모양이 바뀌다가 세포 모양이 더 안 좋아지기 시작하면서 이제 세포의 이형성이라고 부르거든요. 그래서 이형성이 생기고 이게 나중에는 이제 암으로 바뀌는. 간혹 외래에서 이렇게 저 5년 전에 장상피 화상 위축급수 위염 진단 받았는데 뭐 쭉 지내다가 저 이번에는 위암으로 진단 받았어요. 이렇게 오는 환자들이 있어요. 그 자주 있죠. 자주 있어. 야. 건강 검진을 자주 받으셔야 되고요. 운이 좋아서 세포 모양이 가지런히 이제 예쁘게 돼 있고 정기 검진을 자주 받아서 크기도 작고 이럴 경우에는 크게 수술하지 않고 이제 내시경만으로 고기만 이렇게 똑 띄어내는 이제 내시경 점막하 박리술 이런 것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자, 그러면 이제 치료 얘기를 한번 본격적으로 해볼까요? 분당서울대병원이 이 위암 계열에서는 위대한 병원이에요. 이게 위암 수술의 표준을 제시를 하고 그리고 분당서울대병원이 치료의 아웃컴 그를 맨날 애뉴얼리 리포트를 내. 얼마나 자신 있으면 분당서울대병원이 발표한 그 공식 아웃컴법에서 위암 생존율이 병기별로 어떻게 되나요? 그러니까 1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보통 90% 이상, 2기 같은 경우에는 한 80에서 85% 정도를 우리가 알고 있고 3기는 이제 약간 스펙트럼이 넓어져서 3기 표준으로 치면은 한 50%에서 위아래로 왔다 갔다 하고 있고요. 3기 A는 거의 69%, 70% 가까이 달하고 3기 중간대는 B는 한 50% 중반대, 3기 C는 이제 한 40% 이하로 좀 떨어질 수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그 분당서울대병원이 낸 공식 기록인데 이게 이제 세계 최고 수준의 생존율을 보여주는 거죠. 그 암이 이제 점막에만 있으면은 내시경으로 하는 거고요. 그럼 수술 단계로는 언제부터 넘어오나요? 그러니까 원칙은 수술이에요. 기본적으로 1기 위암 뭐 상관없이 수술인데 그 중에 이제 아주 극히 드물게 점막에만 딱 있고 2cm 되고 사이즈도 이제 작고 이런 뭐 분화도도 아주 좋은 경우에는 점막하 절제술을 당연히 시도해 볼 수 있는 거고 수술을 했을 때 나온 최종 결과가 검사 전술관하고 일치하지 않을 경우가 종종 있거든요. 생각보다 깊다든지 분화도가 안 좋다든지 그러면은 이제 수술적인 치료를 할 거냐 말 거냐를 가지고 이제 여러 가지 연구 결과를 놓고서는 상담을 하고 필요하면 수술을 다시 할 수도 있는 거. 그럼 2기하고 3기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좀 수술이 진행이 되나요? 2기, 3기, 1기 이런 것들을 수술 전에 완벽하게 알 수는 없어요. 환자분들이 오면은 항상 이제 제일 궁금해하시는 게 내시경 하나 딱 이제 본 다음에 이거 몇
바뀐가요?라고 이제 물어보시거든요. 근데 그거를 완벽하게 알 수는 없고 최대한 유사치를 맞추기 위해서 검사를 진행을 하게 되고 이제 2기나 3기 정도가 추정이 된다. 깨끗하게 위하고 주변에 있는 림프절을 이제 충분히 띄는 수술을 하고 조직 검사 결과가 나중에 나오게 되면 거기에 맞춰서 필요하면은 이제 항암 치료를 한다든지 하는 식으로 이제 수술 치료가 진행이 되죠. 그 위암 수술의 패러다임을 바꾼 수술법은 무엇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대표적으로는 이제 복강경 수술이 있습니다. 이전에는 이제 배를 다 열고 개복 수술을 했었는데 여러 임상 시험을 거쳐서 이제 복강부에다가 구멍을 한 5개 정도 뚫고 들어가는 복강경 수술이 이제 전체 위암 치료의 큰 수술법의 패러다임을 바꾼 대표적인 수술법입니다. 암이 아래쪽에 있는 중하부에 있는 조기 위암에서 복강경 수술하고 개복 수술을 했을 때 복강경 수술이 생존율은 똑같이 유지할 수 있으면서 합병증도 줄이고 더 안전하다라는 것들을 이제 보고를 해서 지금은 그게 표준이 됐죠. 그리고 이 복강경 위암 수술을 국내 최초로 또 단일공 기법으로 성공을 시켰다고요? 네네네. 보통 복강경 수술을 하면 배에다가 이제 복부에 배꼽 포함해가지고 구멍 5개 정도를 뚫고 하는 게 이제 표준 전 세계 거의 5개 정도 뚫어요. 구멍을 네, 5개. 네. 카메라 하나하고 집도 위에 양손 그리고 보조 위에 양손이 들어가기 때문에 두 개 하나 이렇게 돼서 이게 꼭 위암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이제 복강 내에 있는 위장관 수술을 할 때 거의 표준처럼 이렇게 하고 있는 방법이고요. 네. 단일공이면 사실 어디를 뚫어도 사실 상관은 크게 저거는 없는데 사람의 몸에 배꼽이라는 게 있으니까 배꼽이 제일 이제 딱 보이는 흉터를 내기 좋은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배꼽 부분에다가 자른 위암이 나올 수 있을 정도 해서 한 3, 4cm 정도를 열고 거기다가 이제 기구를 다 넣은 다음에 수술을 하는 거를 이제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학회에서 한번 그런 얘기가 나온 적이 있거든요. 이거는 30, 40대의 젊은 여자들한테 굉장히 좋을 거다라고 했더니 학회에 있던 한 60 후반 되는 노 교수님이 손들고 일어나셔서 나도 중요하다고. 그렇죠. 예. 그렇지. 나이 드신 분들도 다 똑같이 중요한 건 똑같다라고. 복강경으로 이제 위를 절제하는 경우에도 가능한 위를 좀 적게 절제하거나 아니면은 그 원래 본래 위장의 기능을 유지하려고 할 거 아니에요. 그런 경우에는 어떤 시도를 하고 있나요? 소위 말해 기능 보존 수술법이라는 게 진행 위암에서는 거의 고려되지 않고요. 조기 위암 환자에서는 이제 우리가 기능 보존 수술법이라는 거를 좀 고려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장관의 기능을 대표적으로 이제 보존할 수 있는 기능이 이제 이 관략근에 달려 있거든요. 기존의 원위부 절제술을 하면은 위에서 12지정으로 날아가는 그 유문 부위를 절제를 함으로 인해서 수술을 하게 되는데 연결을 해놓으면은 밑빠진 독이 되기 때문에 음식을 먹거나 했을 때 저장 기능이라든지 이런 게 거의 상실이 되고 이 유문에 있는 관략근 기능을 적절하게 보존을 해주는 것 이게 이제 유문 보존 위 절제술이 되는 거고요.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유문이 자기가 알아서 생리적으로 이걸 조였다 풀었다 하면서 배출을 조절을 하기 때문에 이쪽으로 내려가는 이제 신경 부위를 다 살려줘야 되고요. 그리고 이 유문으로 올라가는 이 혈관에 림프절들이 따닥따닥 붙어 있기 때문에 이 혈관이 이제 다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림프절들을 긁어내줘야 되기 때문에 초창기에는 이제 기술적으로 좀 어려워서 이제 보급이 좀 지연되는 부위가 있었고요. 서울대병원을 이제 위주 중심으로 해서 유문 보존술에 이제 보급이 좀 늘어나 있는 상태인데. 유문이 보존된 환자는 수술 후에도 음식물 조절을 잘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삶의 질이 훨씬 좋아지는 거 아니에요? 뭐 밥 먹고 나서 1시간도 안 돼서 막 설사하러 간다든지 이런 것도 좀 줄어들 수가 있고요. 덤핑 증후군에 이런 것들이 좀 유리한 부분이 있어서 덤핑 증후군이라는 게 뭐예요? 음식을 이렇게 덤프트럭 내듯이 확 한꺼번에 쏟아내리는 이거거든요. 이걸로 인해서 이제 식후 설사가 생긴다든지 아니면 일시적인 저혈당이 한번 확 온다든지 하는 이런 일련의 증상 증후군을 얘기합니다. 진단 당시에 너무 많이 퍼져서 이제 그 수술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인데 요즘에 이제 항암 치료를 해보고 확 줄여놓고 수술을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약간 맥락이 이제 두 가지로 바뀌는데요. 병이 너무 심해서 수술적인 절제를 하는 것이 안 좋다고 된 소위 말해 4기 위암 환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치료가 항암 치료가 되기 때문에 항암 치료를 하게 되고 이 항암 치료를 쭉 하다가 경과가 아주 좋은 환자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환 수술이라고 말하는 사실은 4기는 이제
치유 불가능한 위암이라는 말로 표현이 되거든요. 수술을 해도 소용이 없는데 이 수술을 함으로써 이 치유 불가능한 사람을 치유 가능한 걸로 만든다라는 개념에서의 전환이라고 얘기하는 수술이 시험적으로 시도가 되고 있는데 이거에 대한 어떤 확실한 의학적인 근거는 전 세계 의사들이 다 관심을 갖고 있는 거라서 종양내과 선생님들하고 외과 선생님들하고 다 환자하고 셋이서 다 모여가지고 굉장히 얘기를 많이 해요. 이런 전환 수술을 통해서 생존율을 훨씬 더 높일 수 있다. 이거는 이 수술을 받을 수 없었던 기존의 상태에서 훨씬 더 발전된 거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죠? 우리나라는 여전히 이렇게 계속 숫자가 확 줄지 않는 이유가 뭐 있을까요? 이제 위암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발생 요인 중에 가장 이제 첫 번째로 꼽는 게 환경 요인으로는 식이 요인을 꼽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물론 술이나 담배는 당연히 위암의 위험도를 굉장히 높일 수가 있고 그 외에도 이제 우리나라 전통적으로 많이 먹었던 뭐 염장 식품 혹은 뭐 훈연하는 식품이라든지 이런 방부제 처리된 가공육 이런 것들이 특히 이제 음식에 이제 질산염 화합물이 들어가 있는 이런 것들이 이제 위암의 위험도를 높이는 걸로 돼 있습니다. 이제 이게 헬코박터 파이로리가 어떻게 보면 위암의 발생 위험 요인이잖아요. 근데 그 감염률이 상대적으로 좀 높은 거 아닌가요, 우리가? 음식 먹는 습관 자체가 우리나라는 이제 가족들이 같이 국자 떠놓고서는 같이 나눠 먹는 쉐어해서 먹는 이런 습관이 있어서 그게 이제 그것 때문에 한 가족에 누군가가 헬리코박터 파이로리가 있으면 온 가족이 이제 같이 감염이 되면서 가족들이 다 같이 위암이 발생하는 걸 이제 우리가 저 집안은 유전성이 위암이 유전인가 봐라고 이제 착각을 하게 되는 이런 건데 외국은 이제 특히 서양 문화는 접시 다 따로따로 나눠 먹고 국을 같이 떠먹거나 이러지 않으니까 헬리코박터 파이로리의 감염률도 낮을 뿐더러 한번 제균 치료를 하고 나면은 재감염률도 낮고 그래서 이런 차이가 있는 거죠. 위암이 발생했다는 거는 남아있는 위암에도 또 위암이 발생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도 위내시경 검진을 정기적으로 해야겠네요. 보통 한 5년이 지나면서부터 해서 잔위암 발생 위험성을 되게 뭐 1% 이상으로 잡아요. 근데 이렇게 되면은 멀쩡한 그냥 대한민국 사람이 그냥 위암 생기는 것보다는 잔위암 위험성은 높은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국가 건강검진으로는 2년마다 한 번씩 해서 건강검진 위내시경을 하라고 연락이 오는데 저희가 수술 받으신 분들은 아무 증상이 없더라도 꼭 1년에 한 번씩은 내시경을 반드시 받으시라고 저희가 권해드립니다. 네. 지난 시간에 이제 폐암 편을 하면서 알게 된 사실인데 폐암 환우회가 분당 서울대병원에 있다고 들었어요. 위암센터에는 이 환자분들을 위한 이런 모임 이런 것들이 있을까요? 그 환자분들 퇴원하신 후라도 언제든지 이제 궁금하면은 와서 상담하고 이제 얘기하실 수 있도록 금요일 오전에는 매번 이제 환자 설명회를 하고 있고요. 거기에는 의사뿐만 아니라 간호사, 뭐 영양사분들 다 오셔가지고 매주 금요일에 언제든지 오셔서 이제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자리를 만들어 놓고. 네, 끝으로 저희 구독자 여러분들께 당부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령화 사회가 되면서 걱정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만성 질환들이 있거든요. 체중이 많이 늘고 이러면서 당뇨병이라든지 고혈압 그리고 뭐 순환기계 심장 이런 협심증 이런 리스크가 있는데 이런 것들의 대부분의 공통적인 첫 번째 치료는 체중 살 빼라는 얘기거든요. 그렇죠. 근데 위암 수술을 받으면 살이 빠지거든요. 아하. 네. 그러면은 이제 위암 수술을 받은 사람들은 이런 위험성에서는 어떻게 되는가? 보건공단에 있는 환자들 자료, 우리나라 전체 환자들 자료를 최근에 분석을 해서 이제 논문을 발표를 했고요. 똑같은 위암 환자인데 한쪽은 이제 내시경으로 박리술만 해서 위가 온전하게 다 100% 보존이 돼 있는 환자들하고 이제 위암 수술에서 위 절제 수술을 하는 환자들이 수술 받고 치료받은 이후에 한 10년, 20년을 어떻게 사는지를 이렇게 쭉 봤거든요. 봤더니 소위 말해 비만이 한 요소가 되는 대장암이나 췌장암이라든지 이런 2차 암의 발생률은 위암 수술을 받은 쪽이 더 낮아요. 이야, 더 낮고 기가 막힌 데이터네. 그리고 이제 전체 사망률하고 뭐 심장, 협심증과 같은 심장 질환, 고혈압 질환 혹은 뭐 신장 콩팥 질환 이런 주요 심혈관계 합병증의 발생률 자체가 이 내시경 절제술 환자들보다도 위 절제술 환자들이 더 낮다는 것을 봤기 때문에 위 절제 수술을 받았다고 해서 항상 나쁜 것만 있는 게 아니고 비만이라든지 만성 질환과 관련된 위험성들은 오히려 낮아질 수가 있으니까
이런 점도 있다라는 거를 좀 갖고 용기를 내시고 자, 오늘 분당서울대병원과 함께하는 수술로 암 극복하기 프로젝트 세 번째 시간 위암 수술에 대해서 모든 걸 알아봤는데요. 위암 수술에 너무 두려워할 상황은 아니다. 기술이 발달했고 환자 맞춤형으로 해주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영상 보면서 궁금한 점 있으셨다면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좋아요와 구독 버튼, 알림 설정까지 꼭 눌러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서윤석 교수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